충분히 빗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건강을 위한 방법 중에서도 빗질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무조건 빗질 하셔야 됩니다. 빗질을 하고 안 하고 차이를 아마 느끼실걸요? 진짜 느끼실걸요? 항상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 마음먹기 다 걸렸어요. 코지 동물 의료센터 백두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아지 빗질을 안 해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빗질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막 분양 받으셔가지고 접종하러 오셨을 때 보호자분 교육하는 내용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빗질이에요. 털이 짧든 길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서로 만족을 위해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실 텐데 아이 털 때문에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빗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강아지한테서 그 건강을 위한 그런 것들 방법 중에서도 빗질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는 항상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장벽이거든요. 각질이라고 하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떨어지고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각질들이 털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고 이제 털의 주변에 붙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쨌든 환경학적으로 세균이든 곰팡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 중에서 종마다 좀 다르지만 이중모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바깥에 들털도 있고 안에 속털도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피부가 산소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빗질을 통해서 산소하고 자주 만나게 해주면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빗질을 안 해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안 했을 때 사실 그런 불편함들은 보호자분 안고 살면 돼요. 뭐 털이 빠지면, 털이 몸에 붙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사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검은색 옷 못 입어요. 털 관리가 안 된 친구라면 어쨌든 불편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각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부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안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 하면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짧은 아이들도 그럼 매일 빗질을 해줘야 되나요? 보호자분이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털이 짧으니까 안 빠지겠지, 털이 기니까 많이 빠지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털이 짧은 애들이 엄청 많이 빠져요. 특히 그 친구들은 저희 옷에 박혀서 아파요. 아파.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아니면 닥스훈트라든지 털 짧은 친구들, 뭐 치와와, 단모 치와와 이런 친구들 한번 안고 나면 온몸이 털 복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사실 빗질을 통해서 그 털을 계속 좀 관리해줄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털이 긴 친구들은 털이 엉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 한 번은 빗질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털을 뭐 깎는다, 뭐 미용을 한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 아이의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만 털을 빡빡 미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미용도 정기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집은 폼피츠하고 비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종은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저희 비숑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빗질하고 있고요. 저희 폼피츠는 털이 빠지는 친구라서 거의 제가 항상 1cm 정도로 미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미용적인 측면, 뭐 1c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빗질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그게 어찌 보면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빗질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심하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장갑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장갑 끼면 약간 정전기 아니면 좀 실리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쓰다듬어 주면서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빗질을 하고 안 하고 차이를 아마 느끼실걸요? 진짜 느끼실걸요? 겨울 썰매견들, 네. 이중모 특히 털 엄청 빠지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어 온 친구들이라서 털도 엄청 많고, 그거를 또 죽은 털도 빨리빨리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엄청 빨리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를 집에서 같이 키우려면 무조건 빗질 하셔야 됩니다. 항상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 마음먹기 다 걸렸어요. 강아지들이 빗질하는 거, 만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위해서 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강아지들은 보호자분 하기에 달려 있어요.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특히 이제 뭐 우리 발톱 깎는 것부터 해가지고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핸들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처음 입양했을 때는 저는 항상 핸들링부터 연습을 해라. 그리고 이 아이가 핸들링에 대해서 당연한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만지는 것에 대한
자기도 이만큼 참았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몰라요. 우리 아이가 내가 만짐으로 인해서. 근데 보호자분은 항상 이쁘다고 막 턱을 이렇게 한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사실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참았으니까 나는 보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료를 그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그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면 발톱도 한번 만져본다든지, 발톱도 이제 허락하네? 그러면 깎아본다든지. 마찬가지예요. 빗질도 처음부터 빗질 하려고 막 맘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허락을 받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빗을 보여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간식 주시는 거예요. 한번 되면서 간식 주시고, 한번 빗어보고 간식 주고, 별거 아니지. 라고 하게끔. 그럼 목욕하고 나서 막 이쁘게 하려고 보호자분 막 드라이질 하면서 막 빗질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걸 할 때는 일단 자극원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 올바른 빗질 뭐 순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올바른 빗질이라고 아마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편의에 의해서 이제 보호자분의 루틴을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빗질을 하면서 털이 엄청 날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트레이너분, 그런 분들은 진공 청소기를 빗질할 때면 옆에 항상 켜두세요. 빗질하는데 청소기 켜놓고, 빗질하면서 청소기 켜놓고, 그러면 청소기 소리에 익숙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갑자기 되면 놀래 자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빗질하면서 바로 빨아당기는 분 봤어요. 저 엄청 획기적이다. 근데 사실 그게 큰 친구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작은 친구들 너무 힘들죠. 굳이 또 그렇게 할 정도로 털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은 하루 한 번 매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발바닥에도 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요?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데가 강아지 발바닥이랑 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발바닥에서 유일하게 땀이 나니까 축축한 환경, 습한 환경이니까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귀도 마찬가지죠. 귀가 덮여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귀 안에도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이제 좀 통기가 잘 되게 좀 관리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털도 자주 깎으셔가지고 통기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바닥에 털이 나니까 강아지들이 집안 생활을 하게 되면 미끄러지죠. 그래서 그런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 무릎을 전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빗질뿐만 아니라 발바닥 털도 좀 짧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도 군대 갈 때 바짝 스포츠 해병대로 자른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강아지들은 짧게 잘라도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호자분 취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박이라고 표현하죠. 올박은 그렇게 적극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 옷을 밝게 벗겨요. 것처럼 그런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용하러 가실 때는 어떻게 됐든 올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나서 소심해진다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 항상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시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좀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걸로 옷을 입혀가지고라도 최대한 부끄러움 없이 하게 해라. 맞아.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머리털이 한움큼 나오는 그런 것처럼 탈모가 이렇게 갑자기 오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저는 저희 병원에서 탈모 치료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포메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알로페시아 X 아니면 클리퍼 신드롬이라고 하면서 털을 너무 짧게 밀어가지고 그 자극에 의해서 털이 아예 자라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적인 문제, 특히 호르몬 질환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털이 나는 그 부분을 자극을 통해서 이제 털이 나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시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털 안 나서 사실 아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용적인 부분에 의해서 요즘에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피모에 좋다는 사료나 간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분명히 되죠. 피부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벽돌을 쌓아 올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수분 이런 것도, 물 먹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고요. 이런 보호자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약해서 웃어 넘기는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부 질환이 계속 그러니까 병발했으니까 보호자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특히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수분이 들어가야지 피부가 어느 정도 층을 이루거든요. 물을 적게 먹으면 얇아지니까
외부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게 오메가3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보습제에는 세라마이드 성분 들어가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습제 있잖아요. 털이 있으니까 칙칙칙 뿌리면 털에만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쓰다듬어 줘야죠. 뿌리고 나서 쓰다듬어 줘야죠. 사람이 쓰는 샴푸 강아지가 써도 됩니까? 사람 피부의 산성도랑 강아지 피부의 산성도가 달라요. 피부에 맞는 샴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샴푸를 강아지한테 적용했을 때 안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안 돼요. 피부 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저희 쓰던 거 당연히 너무 좋고 비싼 샴푸인데 적용했더니 강아지한테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털이 이제 많으니까 피부가 사람보다 되게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는 털이 없고 피부가 노출되어 있다. 강아지는 털이 있고 피부가 있다. 그러면 뭐가 더 튼튼해야 될까요? 사람 피부가 더 튼튼하겠죠.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보호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강아지들은. 그래서 피부는 조금 더 사람보다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산성도가 달라요.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빗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과 보호자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할 때는 하이톤. 오유, 쭈쭈쭈쭈쭈쭈,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이뻐라.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하이톤으로 계속 이쁘다 해주시면서 빗질 내주시고, 강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행동의 끝에는 보상. 이게 마법의 힘입니다. 네, 마법의 주문이 보상이에요. 뭔가 하이톤으로 네. 하시는 그 원장님 좀 상상이 안 드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도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오이 잘하네, 오이 잘하네. 저랑 참 안 어울리죠? 아닙니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만족을 위하여 개 같이 산다! 왼손으로 해야 되네. 다시.